2026년 1월 2일, 어제 그 화려했던 새해 분위기가 가시기도 전에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했던 20년의 사슬을 끊어내려 합니다. 창밖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한 여자의 가식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 남들 눈에는 평범한 전 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단 한순간도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시어머니가 계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저를 모자란 인간으로 낙인 찍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 너는 어디서 이런 복을 타고 나서 우리 집 귀한 아들을 가졌냐. 는 말은 차라리 애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업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손끝이 야무진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너 같은 애가 들어와서 집안 기운이 다 죽는다. 네가 닦고 있는 그 그릇 하나하나에 우리 아들의 피땀이 맺혀 있는데 너는 염치도 없이 밥을 축내고 있느냐. 가장 큰 고통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수없이 많은 검사와 시술을 반복했습니다. 배에 수백 발의 주사를 놓으며 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오로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난자 채취를 하는 날이면 전 신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제 걱정보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다 제가 나오면 위로는 커녕 혀를 찼습니다. 또 실패냐? 너는 어째 몸뚱이가 그렇게 부실해? 우리 집 귀한 돈을 공중에 뿌리고 다니는구나. 네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 대가 끊기게 만드냐. 조상님들 배워 나지 없다. 이 쓸모없는 물건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명절날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카들을 불러 용돈을 주시며 저를 빤히 쳐다보셨죠. 얘들아, 너희라도 잘 커야지. 너희 숙모는 전생에 덕을 못 쌓아서 너희 같은 예쁜 아기를 못 가진단다.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지. 친척들의 동정 섞인 눈빛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수치심은 죽음보다 더 깊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너희 집안은 원래 씨가 귀하냐? 애도 못 낳는 불완전한 물건을 우리 집에 보냈으니 내 친정엄마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제 친정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그 연세에 무거운 반찬 꾸러미를 들고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거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려놓고 2시간 동안 훈계를 했다는 사실을요. 딸 교육 이따위로 시켰으면 돈이라도 내놔라. 애 못 낳는 값으로 치료비는 다 너희가 대라. 우리 아들 앞길 막은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저희 엄마는 딸이 불쌍해서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뒤에서 천한 것들끼리 유난이다 라며 비웃으셨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늘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혜란아,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당신이 한 번만 더 참아줘.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잖아. 집에서까지 나를 들볶아야겠어. 남편의 그 비겁한 한마디는 제 가슴에 박힌 칼을 한 번 더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 갈 때 단 한 번도 동행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런 병원 분위기가 싫다는 핑계로 저를 혼자 던져 두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차가운 조명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제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 보약을 지어 다 나르고 이름도 모르는 전국의 용한 점집과 무당을 찾아다니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지방의 깊은 산속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너한테 애 못 빼는 귀신이 붙었다.
며 살풀이를 해야 한다고 제 비상금 1,0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 얇은 소복 하나만 입고 산신각 뒤편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밤새도록 절을 하게 만들던 그 잔인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더 정성을 들여. 네가 정성이 부족하니 조상님이 노하신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옆에서 따뜻한 패딩을 입고 차를 마시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다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벌옷과 세면도 굴을 챙기러 빈 시댁 안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잠겨 있던 장롱 안쪽 비밀 수납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실려 가느라 열쇠를 꽂아둔 채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들과 낡은 서류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 서류를 꺼내본 순간 제 세상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 알았던 심한 볼거리 후 유증으로 이미 30년 전부터 완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남편이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임을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 맞선을 볼 때도 의사인 친척을 동원해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조작했다는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일기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혜란이 그 애를 들들 볶았다. 우리 아들이 병신이라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 무조건 전연 탓으로 돌려야 한다. 저 바보 같은 게 자기 몸이 잘못된 줄 알고 눈물 흘리는 꼴이라니. 병원 의사한테는 미리 손을 써두더니 결과지는 조작된 대로 나올 것이다. 우리 아들 자존심만 지킬 수 있다면 전연 하나 망가지는 것쯤이야 무슨 상관이랴. 며느리 친정엄마라는 노인네가 와서 빌 때 정말 통쾌했다. 천한 집안 애를 거둬줬으니 그 정도 수모는 당연한 거지.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을 찌르고 심장을 파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에게 퍼부었던 그 잔인한 독설들은 모두 오직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추악한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불임 클리닉에서 고통스러운 난자 채취를 하며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 시어머니는 뒤에서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도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 마누라가 또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면 무조건 피하거라. 네가 병신인 거 들통나면 우리 가문 망신이다. 전연이 알아서 자책하게 놔둬. 저는 그 서류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병실로 향했습니다. 잠에서 깬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 가증스러운 입을 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해왔니? 넌 누워있는 시어머니 챙기는 것도 귀찮으냐? 역시 자식을 안 낳아보니 부모 귀한 줄을 몰라. 근본이 안 된 것 같으니라고. 내 친정엄마는 또 왜 연락이 없니? 저번 달 보약값은 준비했대. 돈도 못 벌어다 주는 딸자식 도우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저는 대답 대신 그 낡은 서류와 일기장을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이게 네가 이걸 어디서? 아니, 이건 다 거짓말이야. 누가 조작한 거야. 현우가 그럴 리 없어. 손을 파들파들 떨며 서류를 움켜쥐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네요. 당신 아들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저를 씨 없는 박이라며 죽지 못해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 엄마까지 불러다 무릎 꿇리고 돈 뜯어내고 비 오는 날 쫓아내고. 당신이 쓴 일기장에 다 적혀 있네요. 저 바보 같은 게 울고 있는 게 통쾌하다고요? 제가 당신한테 사람이긴 했나요? 아니면 당신 아들 병신인 거 가려주는 고기 방패였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니. 남자가 구실 못한다는 소문나면 그놈 인생은 끝이야. 내 아들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인데 내까지 거 하나 희생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너는 우리 집 들어와서 호강하며 살았잖아.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그 정도 값은 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려. 너희 집안이 가난해서 내가 걷어줬더니 이제 와서 배은
망덕하게 그 파렴치한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후려 갈겼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짓 저지를 때 당신 뒤에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지? 내가 바보처럼 내 몸이 고장난 줄 알고 자살까지 생각하며 유서까지 썼을 때 당신은 당신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나를 시궁창에 처박아둔 거야.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이 남자야?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혜란아.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 내가 모자라다고 하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랑, 당신들이 한 짓은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20년 동안 천천히 고문하고 죽여온 연쇄살인이야. 저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너 이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만 해봐. 명예훼손으로 쳐넣을 줄 알아. 내 친정 식구들까지 다 망하게 해줄 테니까 라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가 모은 당신의 폭언 녹음본들 그리고 30년 전 진료기록부와 당신이 직접 쓴 일기장 원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 법정에서 확인하시죠. 그리고 당신 아들의 이 추악한 비밀,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가문의 이름으로 모든 친척과 당신 친구들에게 다 뿌릴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추하게 찢어놓을 테니까 기대하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가 끝장났음을 직감한 듯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혜란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우리 아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다오. 내가 이 아파트 명예 너한테 넘겨줄게. 현금 있는 것도 다 줄게. 제발, 제발 조용히 끝내자. 내가 이렇게 빌게. 평생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하대하던 그 여자가 바닥을 기며 추하게 우는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도 역겨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공기가 이렇게 차갑고도 달콤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는 사람을 보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제 20년의 세월, 제 엄마의 굽어진 허리, 그리고 제가 쏟은 피눈물의 양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희생하며 잊지도 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지 한 사람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직 저 자신 김혜란으로 살아가는 첫발을 뗐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가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